자, 이번 시간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핸디캠 유저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저희가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발표는 숭실대학교 교수이자 IT 평론가로 활동 중이신 곽동수 교수님께서 실제 프로젝트 핸디캠을 사용하시며 느꼈던 생생한 스토리를 들려주실 겁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정정해드릴 게 있습니다. 섭외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전화가 달랑 통화하는데 문제는 다른 회사하고 겹쳐서 어딜 가야 되나 선택을 좀 했었죠. 오늘 여기 왔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카메라는 PJ660입니다. 캠코더 굉장히 좋아해서 언제부터 제가 캠코더를 썼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1999년쯤일 겁니다. 그때 캠코더를 들고 저희 아이가 저희 집사람의 목표가 결혼 안 하고 혹은 조금 다르게 봐도 이혼남처럼 보이게끔 만들자라는 쪽입니다. 묻자마는 얘기 이렇게 반응들이 없고요. 뭘 매겨놓으면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싱글처럼 하는데 그 아이가 한 6살쯤 돼서 한참 카메라를 들고 캠코더를 찍고 싶을 때 찍었습니다. 그 아이가 올해 20살입니다. 재수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아이가 그렇게 크고 나니까 이제 캠코더를 갖다 대면 7색, 8색 합니다. 찍어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천만이죠. 그래도 나름 재미있게 썼습니다. 올해 49이라고 지난해까지 썼는데 쉰이 됐습니다. 예전에 이런 책으로 시작해서 젊었을 땐 저도 제법 괜찮았었습니다. 좀 지나면서 이렇게 염색하다가 여러분이 안 보고 안 들으시는 쪽에서 방송을 20년 좀 넘게 해왔었습니다. 수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얼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는데 요즘은 얼굴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수염을 길을 좀 커버하고 있습니다. 제법 괜찮은 프로그램도 하다가 잘못 빠져서 이렇게 정치 쪽의 언저리에 들어가서 얼쩡거리다가 이상한 머리 스타일로 대부분 제가 정치평 하는데 나가 있으면 내용 갖고 욕하시는 분들은 드뭅니다. 생긴 게 왜 저 모양이냐, 네가 어린애냐, 머리가 왜 모양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도 그래도 장소가 청담동이라서 오면서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죠? 네. 사이버대에 있으면서 사람들하고 만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주로 접하는 게 캠코더입니다. 캠코더를 보고 마주보면서 눈을 맞추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소리도 질러가면서 하는 강의를 학생들이 보죠. 그렇게 강의해온 게 벌써 20년 가까이 돼갑니다. 어찌됐건 89년부터 캠코더 생긴 것보다 4년 늦게 시작을 했지만 핸디캠보다 늦은 동안 25년간 디지털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받고 싶은 질문은 대충 이런 겁니다. 하는 친구 물어보니까 맛보고 기록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근사하게 될지 단어 고르느라고 요리를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못한다는 얘기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장비들 좋아서 시작하시는데 못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좀 놀아보세요. 장비 하나 괜찮은 거. 저는 제가 이런 행사 돈을 많이 주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돈이 굉장히 박합니다. 심지어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더블 핸들 뛸 수 있는 거 타고 왔거든요. 상실감도 있고 거기 부대가 되게 멋졌대요. 오늘은 제가 커 보이려고 키높이 6cm까지 싣고 다니고 굉장히 허리가 땡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모르겠는데 진짜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즐기는 제품만 합니다. 안 좋은 거 좋다고 하는 것만큼 속상한 일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제품은 즐기기에 딱 좋고요. 프로젝터 갖고 즐기는 방법, 장소를 바꿔보세요. 찜질방 같은 데 갖고 가면 어떨까요? 혹은 아이들과 가서 캠핑도 안 가는데 캠핑 가려고 캠코더 사서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놓고 앉아서 풀어주거나 할 수 있는 것에서 찍었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걸 당장은 아니더라도 기록해놓은 게 즐겁게 될 거고요. 함께 하라는 거죠. 이상하게 모든 걸 찍어서 올려놓던 사람들 때문에 싸이월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귀던 연인들이 헤어지면 그거 다 지워야 되고 닫아야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거 지금도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 어딘가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의 모습에서 사무실에서 맨날 뭐 하는데 똑같이 찍어요. 어느 시기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동료의 모습이 있다면 캠코더 같은 것 갖고 찍어서 보여주면 그 이상 선물이 없을 겁니다. 삼각대 올려놓고 갖고 다니면서 거의 열흘 가까이 찍었습니다. 제품들 돌려줄 때가 아쉬워서 RX100을 하나 샀는데 지금 이 캠코더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갈등이 큽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써보다 보면 정이 들기가 또 바뀌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도 6mm 캠코더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HC3 같은 경우 6mm 플레이어 겸해서 쓰고 있는데 여전히 훌륭한 녀석입니다. 훨씬 더 밝아졌고 잘 되니까 쓸만하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결국 혼자서 미디어 역할을 하시지만 함께 있을 때 빛이 날 겁니다. 공동으로 만약에 어딘가에 똑같은 캠코더 들고 근사하게 영상을 찍어서 100인치짜리를 100개쯤 갖다 놨다. 그러면 어떤 게 될까요? 현장을 담고 생생한 순간들을 집어넣어서 기록하는 도구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다른 장비도 있다는 것. 저같이 이렇게 목소리 좋은 사람을 음질 안 좋은 걸로 찍어놓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디오도 좀 신경 써보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소셜로 서로 끝나자마자 어쩌면 지금도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트위터에서 누가 저한테 51억 있냐고 물어봐서 51만 원쯤 통장에 있다라고 답을 하고 왔거든요. 살면서 사람들은 전부 다 혈연지연, 학연, 종교연, 직장연 뭐 이런 데서 만납니다. 이제 동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이신 분들 아마 다른 제품 발표회 가셔도 많이 보실 분들인데요. 낯선 제품을 본다는 설레임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제 조금 찾으시고요. 제품의 기능을 꼼꼼히 뜯어봐서 센서 크기가 어떻고 밝기가 어떻고 드립감이 어떻고 하는 거 잠깐 던져놓으시고 적어도 캠코더 같은 거 볼 때는 좀 즐기시면서 행복하게 느낄 수 있게끔 해보시고 요즘 사는 거 정말 힘듭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정치적이진 않는데 선정적으로 강의를 하는데요.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선정적인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로를 좀 받아야 될 시기가 있으신 분들은 사람들 환하게 웃는 모습 보면서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친 사람들 사진 모아놓은 게 이건데요.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는 살아생전 5명의 부인과 2명의 정부 부지기수의 아이들을 쌓아놓고 돈도 엄청 벌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렸던 작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피카소가 그렸던 작품이 아니라면 절대로 비싼 돈을 받지 못할 작품인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달랑 20분이어서 제가 이렇게밖에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비싼 돈을 받고 오랜 시간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입구에서 원하시면 명함도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제법 많은 일정이 잡혀있긴 합니다만 이렇게밖에 강의를 못했지만 이쯤 되는 걸로 받아들여주시면 끝까지 협조 안 했으면 웃으라고 한 장면이라는 걸 잘 모르시면요. 웃음 이렇게 써놓으면 좀 날까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캠코더 쓰시면서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좋은 장비 어디든 다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미 충분히 아실 겁니다. 내가 만져서 이거 하고 뭐 할까? 어떻게 재미있게 놀아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차 안에서건 방 안에서건 즐거운 놀이 장비로 진심을 다해서 다른 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도 오늘 큰 행사 하나 접고 돈은 거기가 더 셌어요. 여기 와서 밥은 훨씬 더 많이 썼지만 여기 와서 아마 사람이 오늘 또 많이 오셔서 기념품도 못 챙겨갈지도 몰라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난 게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동수였습니다. 20분 짧은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20분 동안 열정적인 강의 주신 곽동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후기 이벤트 안내입니다. 오늘 신제품 발표에 대한 후기를 온라인에 자유롭고 재미있게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내용 이메일로 다시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히만 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대상 두 분께는 79만 9천 원 상당의 PJ380을, 최우수상 세 분께는 44만 9천 원 상당의 CX280 모델을, 우수상 10분께는 3만 9천 원 상당의 소니 헤드폰을 경품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까지 저희가 준비한 자리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선보일 제품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갤러리와 제품 관람 및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체험 존에서 저희 제품 담당자께서 직접 제품 시연을 도와주실 겁니다. 직원 안내에 따라서 제품을 마음껏 체험해 주시면 되겠고요. 함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받으면 저는 뭔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맨날 묻는 건 이런 겁니다. 컴퓨터 뭐 사면 되냐? 스마트폰 뭐 사면 되냐?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실 겁니다. IT 전문가라고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 달라고 그러면 다 이런 얘기 물어보죠. 뭐 어떤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죠.
일부러 갤럭시 얘기를 길게는 안 썼습니다. 그때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마음대로 사세요. 어차피 듣고 살 거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디지털에 관련돼서 일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업무를 맡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묻어 있다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평가자의 자세를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좀 시각을 바꾸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론보다 현실이 중요하고 또 요즘은 정말 일주일만 뉴스를 안 보고 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겁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스마트한 세상이 됐다고 하면서 우리가 디지털로 업로드돼서 손가락 끼고 네트워크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뭔가 땅에 발을 붙이고 있을 게 필요한데, 그래서 나는 동료들 앞에서, 후배들 앞에서 소개해야 되는 즐거움은 글쎄요, 오늘 이렇게 나오면서 세 글자로 요약하자면 부담감입니다. 말 그대로 다 잘 아실 만한 분들이 드디어 50대에 들어서서 이제 50 얘기를 해가고 있고, 좀 전에 뭐라고 하셨죠? IT 업계 굉장히 큰 형님 이러다 내년쯤 되면 어르신 이런 거 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정치평론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노인네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60대 이상 되신 분들을 봐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제가 어떤 자리에 가면 웬만하면 막내입니다. 그래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젊은 분들 많다고 머리에 옷에 굉장히 신경 쓴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새누리당 컬러 이렇게 빨간색도 메고 안경도 이렇게 우쩍한 얘기 이렇게 반응 없으면 저 일찍 갑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요즘 2013년 다니면서 20년 가까이 학벌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재주가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먹고 사느냐를 할 때 얘기했던 게 가장 많습니다. 40대 동료들도 이미 은퇴하고 있고 20대들은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고민을 소니 핸디캠이 한 것 같습니다. 캠코더는 어떻게 해야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가 제가 만져봤던 PJ660 아닌가 싶어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대를 겪어서 살아남았던 제가 보기에 가장 달라진 것은 아날로그 시대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학교 가고, 어떻게 해야 좋은 직장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괜찮은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죠. 근데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대가 누가 왜 하는가로 바뀌고 있는 거죠. 지난 대선 치르고, 아니 그 전에 정치 얘기 빼고 다른 걸 보더라도 똑같은 요리를 엄청나게 잘 정지된 이 몬포스터 같이 멋진 주방에서 제가 요리를 한 걸 드시고 싶으세요? 저기 정말 셰프가 한 걸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요리했었다고 하게 되면 먹었던 게 막 개워지는 듯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가 왜 하는가가 다릅니다. 얼마 전에 봤던 식사하셨어요? 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풀 뜯어서 요리 잘하시는 분께서 그러시더군요.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든 요리기에 이게 맛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사 드시는 음식이 맛없는 이유는 먹을 사람을 신경 안 쓰고 그냥 만들어서 적당히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 정성이 없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시대가 가고 누가 왜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품을 소개하시건 직접 쓰시건 훨씬 더 인상적일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왜 하는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블로그 만들고 올리고 똑같이 저녁에 뭐 나왔다 올라가면서 느낌이 어땠고 이상 무슨 소개였습니다 라고 쓰시는 게 일반적인 것과 합니다. 끝나고 나면 아마 내일 아침쯤 소니 캠코더에서 검색어가 올라가든 찾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의 글들이 올라가겠죠. 저도 한두 페이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나는 내가 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누가 왜 어떻게 할 거냐 다 중요합니다. 캠코더가 왜 필요하고 내가 이걸 왜 써야 되고 어떻게 잘 찍을 수 있고 기술이 들어간지는 앞에 들으셨으니까 저는 좀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캠코더만의 매력, 강조하자면 캠코더만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캠코더의 매력이라고 해봤자 요즘 풀 HD로 찍을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구분 동작 초고속 촬영해서 골프 모드에 초고속 카메라처럼 누군가 여기 딱 맞아서 찌그러지고 침 튀어가는 장면을 봐도 잠깐입니다. 장시간 촬영하는, 맞습니다. 대용량 스태미나 배터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걸 쓰시든 멋지게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나마 높이 산다면 깨끗한 오디오 기능입니다. 제가 방송적 언저리에서 그나마 뭔가 영상을 쓰다 보니까 오디오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음질이 떨어지게 되면 참 힘든 거죠. 전 개인적으로 RX100 지금 카메라를 갖고 다니는데 제발 오디오 인풋 좀 어떻게 개조해서 스테레오 마이크만 달게 되면 저한테는 최고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뀌었습니다. 캠코더를 만져보니까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는 거죠. 캠코더만의 장점을 찾기가 힘든 세상이 됐기 때문에 소니도 변신을 하게 된 겁니다. 캠코더만의 매력을 찾기 힘든 게 뻔히 돼 있는데 아이가 생겼을 때 가족을 위해서 쓰세요. 그러면 가족이 없는 분들은 저처럼 아이가 크고 재수가 확실히 되는 우울한 집안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캠코더 꺼내서 찍자, 명절인데 애들이 다 뭐 났어, 피부과 왜 안 보내주는데 이러고 앉았고, 둘째는 지가 크면 소녀시대가 되겠다고 설치고 다니는데 절 닮아서 머리는 크고 하려면 영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프로젝션이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찍고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아이들에게 포커스 맞춰둔 게 무엇을 어떻게 해서는 고민이라고 봅니다. 제가 모처럼 데이트를 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좀 음흉한 곳에서 캠코더를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실 것 같이 생기셨어요. 강의를 하다 보면 원래 짧은 강의라도 희생양이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딱히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서 나중에 후원이 들기 때문에 낯선 분이어서 저랑 눈 안 맞추시는 거 보니까 다른 분을 골라야 될 것 같은. 시대가 바뀌었고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변화는 부담이 되고 부담은 피로감이 됩니다. 피로감은 이쯤 써야 제대로 되고 색깔도 이렇게 해야 진짜 피로하게 느끼죠. 제가 어릴 때는 뱀주사의 놀이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 되면 행복하다 했는데 별로 안 행복하고 저녁 때 남들 밥 먹고 오늘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밥을 먹고 강의 다니까. 제일 슬플 때는 누가 밥 먹고 있을 때 떠들 때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뭐 튀어나갈까 웃으라고 하는 얘기 웃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나름 굉장히 훌륭하시고 못 빼고 보고 계십니다. 캠코더를 어떻게 더 많이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서 캠코더는 누가 왜 사서 쓰는 걸까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 스마트폰 FHD고 찍을 수 있다는 거 알지만 잘 안 찍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그걸 어떻게 쓸까에 생각하게 되는데 누가 왜 쓰는가를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저는 이 캠코더를 가지고 차 안에서 대시보드의 작은 화면에 무언가 틀었었을 때 막히는 길에서 저녁 때 굉장히 즐거웠었습니다. 카페에서 인터뷰할 걸 기다리면서 시간이 남는데 혼자서 천장에다 쏘고 벽에 기둥에다 쓰니까 갑자기 누군가 음료수 갖고 와서 저거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즐겁기도 했고요. 택시에서 DMB보다 연결해갖고 그쪽 택시 앞쪽에다 쏘고 있었더니 기사가 낄낄대고 웃으면서 별 장난감을 다 갖고 다니시네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누군가를 즐겁게 만들고 답답한 세상에서 쓸 수 있는 새로운 장난감이 나왔다는 점에서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초점은 결국 사람이라는 거죠. 피사체로서만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생기면 쓴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저는 아이가 있건 없건 캠코더를 구입하신다면, 아니 여러분들이 구입하셨다면 어딘가에 삼각대에 던져놓고 계속 쓰시길 권합니다. 제가 평가하면서 갖고 다녔던 게 제 SLR용 고릴라 포드에다가 달아서 계속 갖고 다녔고요. 어디 가게 되면 모르는 척하고 슬쩍 던져놓고 레코더 단추 눌러놓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광각이니까 다 잡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으면 볼만한 게 꽤 많이 나오고 스틸컷의 이미지나 잘라서 쓰는 거에 대한 위험은 얼마든지 잘 느끼실 겁니다. 아이가 생기면이라는 게 요즘은 한계가 돼 있죠. 아이 못지않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이 생기는 겁니다. 요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가장 많은 게 외로운 사람들이 올려놓고 개하고 끌어안고 자거나 애완동물과 같이 하는 것들을 하는데 카메라를 좀 내려놓고 뒤집어서 찍어놓고 제가 제일 헤맸던 것은 캠코더를 들고 늘 눈높이에서는 찍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놓고 찍고 다니니까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 나오거든요. 뒤집어져 있어도 프로젝션이니까 아무 상관없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들 발만 찍다 보면 한국생명 광고처럼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재밌는, 물론 이게 각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도찰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나름 굉장히 재밌는 흔들림하는 영상들을 꽤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뻔한 가운데
무언가 새로운 피사체에게 애정을 표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건 대단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입니다. 해보시면 달라진다는 거죠. 대부분 아빠들을 만나게 되면 나오는 게 뻔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 예쁘게 찍을 수 있을까? 한순간에 한 컷 찍으면서 잘 나오길 바라시는 분들 천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가죠. 여러분들 사진 찍어서 오늘 내가 이 어두운 조명 내에서 딱 한 컷을 찍어서 베스트 컷을 남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총 한 방 쏴서 한 번에 10명 맞추겠다는 것보다 더 답답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잘 찍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많이 찍으시면 됩니다. 명절 때 가족들끼리 모여있을 때 어디 씌워놓고 자 가족 사진 찍을게 오세요 하게 되면 다들 엉망돼서 그 한 장에서 얼굴을 잘 골라내는 기능들이 들어가지만 그거 쓰십니까? 많이 안 쓰세요. 캠코더는 좀 다릅니다. 던져놓고 보시면 얼마나 재밌었는지. 예전 VTR 세대이기 때문에 TV를 녹화할 때 그때만 해도 광고 왼쪽 오른쪽 위에 무슨 프로그램 로고가 사라지면 그때 녹화 단추를 눌렀더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테이블 길게 늘려서 7, 8편을 찍고 나면 언제고 다시 보겠지 했는데 요즘은 그때 녹화했던 프로그램들보다 그 앞에 나는 광고들이 더 재밌습니다. 영상을 기록해 두거나 어떤 기록이든 남겨두면 그 당시 비중과 시간이 흘러서 보는 비중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옛날 앨범 꺼내보시면 그래도 제법 괜찮다고 찍었던 사진들의 옷이 얼마나 촌스럽고 그게 또 얼마나 재밌는지 느끼시게 되실 것처럼 비슷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뭔가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실과 좀 많이 다른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짐작하는 다른 현실 속에서 잘 찍으려면 노력하지 마시고 항상 휴대하면서 집안에서 재미있게 찍어보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예 대놓고 제가 그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제가 하는 유머인데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즐겁게 지내지만 어느 시기 지나다 보면은 멀쩡한데 푸른 하늘에 먹구름이 끼게 되는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여자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자기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라고 물어볼 때 남자들은 사색이 됩니다. 남자들은 참 바보 같아서 질문 받는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 보려고 머리서부터 쭉 살펴보는 거죠. 눈에 성형을 했나? 뭘 맞았나? 귀걸이에 뭐 새롭게 했나? 목걸이를 뭐 했나? 살펴보고 있는 사이에 대부분 여자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여자를 상대로 뭐가 달라졌어라는 질문을 제발 던지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남자분한테 모범 답안 드립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눈 맞추고 자기 나하고 달라진 거 없어? 라고 얘기할 때 틀린 점을 찾아서 목걸이에 20점 빙고 획득 뭐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그럴 때 여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예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해주는 말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디가 달라졌는지 알 수 없지만 너한테서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정답이거든요. 대부분 여자들이 그럼 내 남자친구가 미쳤나봐 라고 카톡이 올리고 저거 바람피는 게 분명해서부터 어디서 이상한 거 듣나봐 라고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만 목표는 행복해지는 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느끼하게 진짜처럼 해야 돼요. 눈을 마주보시면서 뭐가 달라졌는지 알 수 없지만 너한테서 눈을 뗄 수 없어요. 말하는 놈도 있는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면 그게 되겠어요? 행복이라는 걸 추구한다는 점에서 내가 한 컷을 잘 찍어서 오늘 이런 명절에서 캠코더로 영상을 남겨서 멋지게 구워줘야지 하는 순간이 우리는 어딘가 바뀐 부분을 찾는 것처럼 제한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바꾸시죠. 저는 지금 영상 나왔던 것처럼 캠코더를 손에 들고 찍는 아빠, 제일 불쌍했던 아빠는 아까 프로젝션을 들고 하고 있는 아빠였어요. 어쩌려고 그거를 2시간 반 동안 이러고 있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던져두시고 삼각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찍으세요. 그러면 내가 찍을 땐 길밖에 안 보였는데 올려놓고 찍다 보면 하늘도 멋지게 보이게 되고 내게 어울리는 스타일도 찾게 되면서 꼼꼼한 디테일까지 풀 HD 영상으로 내가 이런 시간을 살아왔구나 라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애를 어떻게 유튜브 스타를 키울까? 이렇게 되면 이건 표준적인 내공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애를 괴롭히시면 성공합니다. 애들은 괴롭혀서 물에 빠뜨리고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해도 웃고 나옵니다. 그러다 중간에 울면은 확실한 스타가 되기도 하지만 그럴 게 아니라면 4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런 네 가지를 집어넣지만 모두 반응이 없는 분이라면 제가 너무 알고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써라. 제발 좀 써라. 평가만 하지 말고. 여기 계신 분들 최첨단의 장비를 일주일에 몇 개씩 만져보고 계셔도 내가 선택하는 건 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떤 캠코더든 좋습니다. 만져보시고 찍어서 그 즐기움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두 번째, 찍어라. 써보고 괜찮네 던져두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 갖다 놓고 찍었던 거를 계속 보시라는 거죠. 렌즈가 참 좋습니다. 저는 밝은 렌즈에 좀 집착하는 편입니다. 카페에서 찍거나 다른 데서 찍거나 뭐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 조이는 것보다는 풀어놓고 좀 뽀사시하게 나오는 걸 좋다 보는데 요즘 캠코더들 제법 밝고 줌만 안 하시면 SLR 부럽지 않게 그럭저럭 똑딱이만큼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즐겨라죠. 평가하다 보면 즐기는 게 없습니다. 제가 영화 프로를 또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요. 영화 프로 진행하면서 제일 슬펐던 거는 그다음부터 보는 영화를 모두 기록하는 겁니다. 뭔가 감독이 했던 말도 보게 되고 이 재미가 없어졌어요.